지금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저희는 이 불법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가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피청구인을 위한 전혀 방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점점 더 위험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이번에 강전혜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다. 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직접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그 12월 12일 날 담화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 같은 것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국정원에서 이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트리거가 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국정원의 보고서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국가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뭐 극우적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계엄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다른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해서 2020년에 선거연수원에 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갔을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든지 헌재 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입증하는 과정들이 향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사실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또 계엄 당시 국회하고 선관위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 또 혹은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전혀 변수가 될 수 없고요. 예. 도움이 될 리도 없고요. 주장 자체로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예. 상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주장을 대통령이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담화에서도 얘기하고 또 올해 발표한 그 서면, 그 서신, 친필 서신 입장에서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대리인단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 배진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얘기처럼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밝혀야죠. 밝히고 혹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그리고 직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까?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저는 국민들 중에 믿지 않고 신뢰 못하는 국민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보좌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네. 본인이 믿지 않았을 뿐이죠. 관련돼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논박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국가정보원과 선관위가 또 보안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 비상계엄은 본인의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고 네. 결국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소 차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사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옷장을 뒤져 붉은 옷 꺼냈네. 헝그리 정신으로 이겨라 한국. 45분 지나 진짜로 헝그리. 배달은 아직 준비 중. 신라면? 신라면이 있다. 신라면이 있다. 우리에겐 신라면이 있다. 농심 신라면. 정부인측에서 서정 요지와 영상 재생하십시오. 우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 청구인 측이 소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이후 우리 심판 과정에서 상세하게 반박이 이루어질 예정이겠습니다만은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에 기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몰이로 수사를 하면서 며칠 뒤인 7일, 8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